20대의 경우에 개인회생,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 제도적인 이점이나 불이익은 없는지. 불이익은 뭐 전혀 없는 것 없죠. 같아요. 젊을 때 할수록 훨씬 유리하죠. 어떻게 보면은. 안녕하세요. 젠틀한 싸움닭의 유익상 변호사 김운찬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20대 분들의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요거 조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, 일단 채무가 적더라도 개인회생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,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쟁점인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채무가 크지 않아요. 1,000만 원 이하의 금액의 어떤 채무를 내가 부담하고 있을 때 개인회생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?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설명을 이거요?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법에 채무 얼마 부담해야 가능하다. 최소 채무 규모가 얼마다. 이건 없잖아요. 그렇죠. 채무의 상한만 상한만 있을 있죠. 뿐인 거지. 근데 개인 채무자의 요건은 있죠. 그렇죠.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아니면은 그런 염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. 그럼 파산의 원인이라는 거는 뭐냐?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아니면 지급을 정지한 때니까 곧 못 갚을 사람 아니면은 이미 못 갚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. 잠깐의 유동성이 조금 막혀가지고 못 갚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못 갚는 상황인 거를 얘기를 하니까 하다못해 뭐 채무가 1,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한테 남는 월 소득액이 몇십만 원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몇 년을 갚더라도 못 갚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. 그렇죠. 반대로 생각해서 내 채무가 3,4천만 원 된다 하더라도 내 소득도 뭐 한 달에 뭐 2천만 원,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몇 달이면 또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, 결국에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계속 갚을 수 있을 거냐, 일시적으로만 못 갚는 거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.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좀 수입이 있다는 가정하에 최저생계비 공제하고 개인회생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1,000만 원 정도 채무는 3년 정도 변제하면은 사실은 거의 다 변제가 된다라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사실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 생각을 하시는 건 이게 채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, 그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, 내 소득이나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따져봐서 경우에 따라서 워크아웃이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, 20대 초반 그리고 20대 중반 그 나이대에 많이들 받는 대출이 이제 학자금 대출이 있을 수 있고, 그다음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.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지원적인 성격인 거잖아요. 네. 이게 어떤 나의 신용에 근거해서 대출이 실행된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청년이고 어떤 국가에서 이제 잘하는 새싹이니까 내가 나라 차원에서 좀 너 도와줄게라고 해서 어쨌든 나간 자금이란 말이에요. 요거 회생이랑 파산 가능한가요? 가능하죠. 가능하다는 말 위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. 아무런 문제가 없죠. 그냥 대출이다. 그러면은요,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코인이나 주식에 이제 투자하거나 모두 다 손실이 나버리고 뭐 이제 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.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? 개인회생의 문제라기보다는 요거는 좀 어떤 형사적인 문제들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, 개인회생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죠. 주식 코인으로 다 날렸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회생법원 자체적으로는 아예 문제를 안 삼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, 몇몇 지방법원들은 뭐 청산가치 잡으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. 그렇죠. 근데 이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원금인데 그 지원금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에 사용한 거, 요게 이제 좀 뭐 이슈 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, 그렇죠. 네. 형사적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. 이게 정말 속여서 받은 거냐 아니면은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냐에 따라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그렇죠, 큰 사실은. 차이로 갈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일 것 같아요. 애초부터 이거를 지원금이 나오는 그 목적으로 쓸 생각이 없었으면서 속여서 받아놓고 거의 다 딴 데다 쓰고서 개인회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제 뭐 사기죄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, 받을 당시에는 원래 그 목적에 맞게 썼다가 내가 이후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거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용도가 전환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죄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. 결과적으로 회생 진행 자체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. 회생은 다 되는군요. 그렇죠? 예, 다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.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뭐 거의 그렇잖아요. 그렇죠? 네.
자,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나이대가 있어요. 20대도 있고, 30대도 있고, 40대도 있고, 뭐 나이대에 따라서 개인 회생이 뭐 달라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, 20대의 경우에 개인 회생, 뭐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 제도적인 이점이나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불이익은 뭐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냥 훨씬 유리하죠. 네. 기본적으로 서울회생법원도 그렇고 모든 회생법원에서는 다 실시하고 있는 건데 30세 미만 청년 채무자에 대해서는 변제 기간도 뭐 2년으로 단축해 주잖아요. 그렇죠. 물론 주식 코인으로 회생 파산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변제율이 20%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뭐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뭐 학업이 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예기치 않은 뭐 사고가 생겼다든지 뭐 내가 몸이 아팠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정말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였으니까 2년 동안에만 빨리 갚고 사회 경제적으로 빨리 복귀하게끔 도와주려는 제도니까 젊을 때 할수록 훨씬 유리하죠. 어떻게 보면은. 그죠. 뭐 사실은 20대라고 해서 불이익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일단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. 이점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변제기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 이외에 장래의 어떤 경제 활동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경제적인 리스크를 정리하고 간다는 측면에서도 사실 20대는 분명 좀 법률 외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. 있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20대의 개인 회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영상 끊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